정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벌써 올해 2차 추경으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기도 한데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지원과 민생 물가 안정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금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스튜디오 나와 계시는데요.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추경 규모가 거의 60조 원입니다. 당초 그렇습니다. 30조 원 중반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로 거론이 됐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이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맨 처음에는 30조 원 중반대로 추경 규모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방역 소요 보강,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 뒷받침 해서 30조 원 중반대로 검토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세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금년에 초과세수라고 하는 거는 세입 예산 대비 더 늘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인데요. 그게 한 50조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수가 그렇게 더 들어오면 저희가 일반 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에 이제 내려보내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 이전 지출이 한 23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30조 원 중반대, 정확히는 한 36조 원 정도 되고 그 지방으로 법적으로 내려가는 게 한 23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한 59조 원 정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출 빼고 36조 원 중에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한 26조 원 정도 조금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조 원의 일반 지출 증액이 한 70%를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뭐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 금액을 놓고도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비판 여론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600만 원 그러다가 이제 뭐 최대 600만 원 차등 지급 됐다가 또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는 최소 600만 원이다. 정확하게 얼마가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어떤 여러 가지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역지원금 형태로 해서 1차에는 100만 원, 2차에는 300만 원 네. 이렇게 지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1, 2차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최소 한 600만 원 정도는 전체 소상공인 분들이 한 370만 명 분 정도 되시고요. 그래서 예. 그런 370만 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드리고 또 매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피해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매출 감소율도 비율이 차등되기 때문에 매출 감소율이 더 큰 분들에 대해서는 좀 600만 원보다 더 지급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행업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 감소율이 40% 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한 50개 업종.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고려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370만 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해드리고 아까 말한 매출 규모라든지 매출 감소율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업 같은 업종별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드리는 것이 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59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됐습니다. 네네. 일단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은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앞서서 초과 세수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59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59조 원의 그 재원 조달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남는 이제 잉여금들이 있습니다. 기금들도 있고 뭐 그런 여유 자금을 좀 가용 재원을 최대한 이제 발굴해서 조달하는 것이 그게 한 8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본 예산에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이 좀 안 좋거나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뭐 사업 여건이 바뀌거나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전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 해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한 7조 원 정도
수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면은 15조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세수 한 53조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지방에 이전하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가용재원이라든지 지출 구조조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들, 메꾸는 부분들까지 해서 초과세수 53조 중에서 한 44조 정도를 네. 이쪽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수 53조 중에서 44조 그리고 아까 가용재원이라든지 그 지출 구조조정 하는 거 15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9조 정도 재원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초과세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러한 것들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국채를 상환하지 않게 됐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게 됐고 네. 오히려 국채를 한 9조 정도를 더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도 좀 더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결국 초과세수인데 예, 지난해에도 이제 60조 원 좀 넘게 나와서 당시에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가 사과를 했던 것으로도 기억이 되고 올해 53조가 나온다면 이게 뭐 쌈짓돈이 필요할 때 정부가 좀 급하게 추경 같은 때 사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또 과소 추정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지적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세수의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이제 세수를 전망을 하는데 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금년도 예산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당시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도 들어와서 크게 이제 법인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인세가 네. 전체 초과세수 그 53조 중에서 한 반 정도 넘는 29조 내지 30조 정도가 법인세가 초과세수가 차지하는데요. 법인세는 전년도에 그 영업 기업들의 영업이익 실적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영업이익 실적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법인세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좀 오르고 임금이 좀 올라가다 보면은 소득세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금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세수의 진도를 확인해 보니 금년도에는 이 정도의 53조 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재추계가 되고 전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은 금년에 초과적인 세수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오히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러한 회계 방식의 어떤 계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과세수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그 세수를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 방면에서 재원을 일단 마련을 한 상황인데 인수위는 사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에 금융이나 세제의 지원도 또 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렇습니다. 발표를 보면 또 안심 전환 대출 이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또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가 높거나 변동금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막 오르게 되면은 그 금리 부담이 막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 그것이 안심전환 대출로 설정한 것이고 안심전환 대출을 관장하는 기관이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그 주택금융공사가 한 20조 원 정도의 그러한 안심전환 대출 자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금융공사의 출자라고 하는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한 1,090억 정도 반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금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화한 일반형, 우대형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고금리,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와 그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그런 금융상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어제 수비회의를 주재를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물가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현금 지원이랑 뭐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물가가 오른다면 사실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나 이렇게 거액의 돈이 시중에 풀릴 경우에 물가를 조금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혹시 보관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외 요인에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유가, 고물가.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지출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더 오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도 고려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전 지출이 많습니다. 이전 지출. 네. 재정 지출의 유형에는 정부가 직접 뭐 소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SOC 같은 어떤 정부 투자하는 형태도 있고, 지금 요번에 현금 지원 같이 이렇게 이전하는 지출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전하는 지출이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보다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추경 지출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주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안에서도 고유가 고물가에 따라서 이제 민생 안정에 대한 어떤 대책도 포함을 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고물가 고유가가 되면은 저소득층 서민층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조 원 규모로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한시적인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농축수산물 아니면은 가공식품, 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물가 안정 지원 방안도 저희가 추경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추경은 결국에는 급한 일에 쓰이는 것이고 속도가 생명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은 빠르게 진행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같아 보이거든요. 이걸 좀 타개할 만한 방안 같은 것도 있는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국무회의를 의결했고 내일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절차를 시작으로 해서 쭉 국회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의 특징은 전반기 국회가 5월 29일까지가 돼서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내로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언제 또 처리가 될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한 상황이지만 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 아까 최소 6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빨리 지급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뭐 어떤 정략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떠나서 현장에 계신 여러 가지 그 소상공인 분들 민생 안정 이런 부분들이 기여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현장에서 빨리 추경안 지출이 지급될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 정부도 국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국회 심사를 조속히 하실 수 있게 차질 없이 저희가 협조할 것이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이 된다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들을 잘 해놔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바로 집행이 돼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대 기재부 이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